2019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입니다. 무려 차값이 213억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엄청난 차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하이퍼카가 이번 제네바 모터쇼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혹시 무슨 차인지 우리 문바크 알아? 부가티. 예스, 라 부아추 누아라는 차입니다. 부가티 라 부아추 누아.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검은색 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이름도 결이냐?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뭐 저기 인디언 추종 그거 아니야. 어쨌든 이 차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인데 무려 차값이 213억 원이라고 합니다. 제 아벤타도로의 무려 10배가 넘고 20배, 30배, 40배, 거의 한 40배 가격. 아벤타도를 40대 깔아놔야지만 이 차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아주 비싼 가격을 자랑한 하이퍼카가 등장을 한 거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부가티가 이전에 디자인한 아틀란틱을 재해석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외관 디자인이 정말 심상치가 않아요. 막 쫙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냥 보지도 못한 뭐 약간 좀 그냥 얘만 딱 등장을 했을 때 엄청난 녀석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디자인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재미난 게 이런 하이퍼카들의 디자인을 보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디자인이? 확실히 일반 슈퍼카보다는 더 화려해요. 그렇지, 더 화려하고 더 좀 약간 어떻게 얘기하면 기괴하다는 느낌도 있어. 그러니까 슈퍼카는 야 누가 봐도 멋있지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하는데 하이퍼카 같은 경우는 좀 너무 과한데? 이런 느낌을 좀 받게 해. 왜냐면 그만큼 하이퍼카랑 슈퍼카랑 좀 차별화를 두르려는 이유도 있고, 슈퍼카도 어떻게 보면 양산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디자인을 타협을 봅니다. 그래서 좀 생산을 냈을 때 뭐 단가라든지. 하지만 하이퍼카 같은 경우는 워낙 소량 생산이고 그러니까 이런 그 돈에 대해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도 막 이런 거 막 들어가고 막 과한, 그 다음에 부품 자체도 다 비싼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디자인이 좀 과한 경우가 있어요. 양산차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이죠. 뭐 많이 생산해봐야 뭐 한 20대, 30대, 뭐 60대 이렇기 때문에 좀 디자인이 과한 것도 있죠. 이 라부아추 누아 같은 경우에는 실용만 같은 16기통입니다. 제 지금 아벤타도로가 12기통인데 거기에 6기통이 더 들어간 8기통짜리 2개가 합쳐진 16기통짜리 어마무시한 괴물이죠. 그리고 이 차는 아까 앞전에서 설명했듯이 2019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입니다. 경매에서 나온 뭐 올드카라든지 뭐 희귀한 차는 더 비싼 것도 많지만 그냥 출시된 가격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뭐 출시된 이제 신차가로 출시된 차 중엔 이 차가 가장 비싼 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퍼카들도 비싸야 뭐 한 19억, 30억, 정말 비싸야 뭐 한 60 이러는데 이 차는 무려 200억이야. 물론 얘는 전 세계에 단 한 대밖에 없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마 소장 가치가 충분하고 가격은 계속 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차를 산 사람이 궁금해 질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213억 원이라도 되는 이 비싼 차의 과연 주인은 누구인지 혹시 알아? 만수르? 만수르 뭐 합리적인 이야기 하지만 이 차를 구입한 사람은 폭스바겐의 최고 경영자 페르디난드 피에히입니다. 부가티가 폭스바겐 그룹인 거는 문파카 알고 있나? 그러면 자기네 차 회사를 산 거네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약간 좀 그렇다. 왜냐면 자기네 차 그룹에 있는 차를 자기네들 원가를 알 거 아니야. 그럼 원가 주고 산 거 아니야 이거? 아니 너무한데요? 213억이라고 해놓고서는 원가는 뭐 반토막인 거 아니야? 여러분 차도 그렇잖아요. 물건 팔 때 막 2배 이상 보는데 합리적인 의심이야. 어쨌든 이 차를 뭐 폭스바겐 최고 경영자가 샀다고 하고 213억에 단 한 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라 부아추 누아가 출시됐을 때 그 부가티에서 또 이제 기념적인 모델이 몇 개 나왔습니다. 바로 부가티 디버라는 차가 나왔는데 이 차의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 무려 63억 원 정도가 나오고 총 만들어진 대수는 40대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차는 나오자마자 바로 완판이
됐어요. 같이 공개된 게 이제 110주년을 기념해서 부가티 시론 그 한정판 모델이 나옵니다. 프랑스의 국기가 이 110주년에 많이 들어가요. 외관에도 그 프랑스 국기가 들어가 있고 실내에도 프랑스 그 국기를 색깔을 해가지고 조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차는 20대가 만들어졌고 모두가 판매가 됐죠. 하이퍼카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지기 전에 기존의 부가티를 샀던 VIP들한테 먼저 공개를 합니다. 시론도 전 세계에서 이거 발표하기 전에 VIP들 대상으로 프라이빗 룸이나 혹은 우리가 이런 차를 만들 텐데 사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추합해서 대충 대수를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워낙 비싼 차니까 얘네들도 이걸 수량을 만들어 놓고 이게 파는 것보다 대충 그 VIP들한테 이런 희소성 있는 차, 뭐 디버라든지 이런 차들은 미리 이제 오더를 해서 그 사람들이 산다 그러면 그 사람들 대수에 맞춰서 이렇게 좀 판매되는 게 조금 있어요. 물론 실제로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뭐 이제 컨셉이라든지 뭐 어떻게 만들어지고 성능은 뭐 성능스럽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 만들어질 테니까 그 중에 너희한테 먼저 권한을 주는 거. 이것도 대단한 권한이에요. 얘들한테 야 이런 걸 만들어. 너한테 권한을 줄 테니까 살래 이러는 자체가 그 사람이 이 부가티의 엄청난 부호 혹은 VVIP라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들은 먼저 그렇게 오퍼를 받고 주문을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차가 출시하기도 전에도 벌써 판매가 다 완료되는 거죠. 하이퍼카는 물론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극소수를 위한 거의 예술품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게 공개가 되기 전에 판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대중들에 팔 것도 아니고 왜 극소수인 재벌들한테 팔 건데 왜 이런 차 왜 만드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얘네들은 하이퍼카를 팔아서 그 돈을 남긴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이 하이퍼카를 만들 때 들어간 돈이 아마 그 정도 실제로 거의 원가 내지 조금 더 비싼 돈 조금만 아마 남을 거예요. 하이퍼카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적자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차 만드는 것보다 그냥 양상차 만들어서 그냥 많이 파는 게 돈을 실제로 훨씬 많이 벌어요. 하지만 부가티나 코니세그 같은 그리고 이제 람보나 페라리 같은 경우에서 하이퍼카를 만드는 이유가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이런 차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이런 VIP들한테 이런 차를 주면서 브랜드 가치 높이기 위해서 이런 하이퍼카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도 이런 차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이퍼카는 돈 벌려고 사실 만드는 차는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야 40억 팔았으니까 야 이거 돈 많이 남겠네 라는 생각하지만 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남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원가에 주거나 아마 조금 이렇게 붙여서 팔겠죠? 부가티나 이런 차 뭐 한정판 모델은 아무에게나 사실 안 팝니다. 이전에 롤스로이스가 그 사람의 그 살려고 하는 사람의 명성 그 다음에 직업 뭐 이런 전체적인 집안의 그런 풍경을 봤다면 예전에 봤잖아요. 근데 요즘 안 보는데 부가티 같은 경우에도 그 이런 디보나 이런 한정판 모델을 파는 경우에는 이제 구매자의 재력, 뭐 명성,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검토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팔지 안 팔지를 검사를 한다고 해요. 물론 이거는 그들만의 세상이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사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부가티를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전시장으로 야 살아갈게 이렇게 사지 않아요. 나 같은 경우도 차 사러 간다면 전시장 가가지고 이 차 주세요 이렇게 사잖아. 하지만 이런 하이퍼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보통 그 부가티를 사려고 하면 부가티를 살 수 있게 그 도와주는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 담당 변호사도 있고요. 아니면 보통 이렇게 슈퍼카들도 지금 뭐 지인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전시장에서도 이게 초대를 받아서 예약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건 진짜 예약 100%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예약을 해서 오면 두 가지 종류예요. 기존에 한 번이라도 샀던 사람은 부가티에서 그 담당 매니저가 직접 그 사는 사람 집으로 갑니다. 거의 중동에 많이 있는데 중동으로 가서 저희가 이제 이런 차가 나오니까 먼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디보나 이런 한정판들 나오니까 구매하실 계획이 있는지 전담 매니저들이 가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어떤 한 공간을 불러서 VVIP 분들만 초청을 해서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공개를 해서 이런 차를 받는다고 이런 경우도 있죠. 기존 고객들 아니고 이제 신규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했던 대로 예약을 통해서 혹은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만큼 하이퍼카를 사는 거는 사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요. 물론 하이퍼카를 사려면 최소 30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타기도 좀 별로 어렵지만 유지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 부가티만 이야기해 놓으면 타이어 값이 무려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이요? 타이어? 엄청나지? 그리고 일반 매장에 없어요. 부가티 그 타이어가. 그 부가티 그
정식 그 공장에서 오더를 넣어야지만 그 타이어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프랑스에서 오더를 넣든지 하여튼 그 타이어 값이 물론 1000만원이라고 해요. 물론 알려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제 정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아는 거에 한해서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양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수리를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리가 간단한 게 아니라 뭐 경고등이나 뭐 이런 거 들어왔을 땐 그냥 고치면은 AS, 그러니까 부가티 같은 경우는 워낙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남잖아요. 차가 대충 어디 있고 누가 타는지가 걔네들 데이터베이스에 남는단 말이에요. 고객 그 정보에. 근데 이제 뭐 다른 데서 아무나 수리하면은 그 AS가 다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들 그 컨트롤 안에서 이게 돌아가요. 왜냐면 워낙 비싼 차가 소수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컨트롤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지정해 준 곳이 아닌 곳에서 수리를 하면 AS가 날라지고 최악의 경우는 뭐 차대번호가 날아간다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건 확인된 바 그거까지는 안 하겠죠. 어쨌든 자기네들이 지정된 곳에서 수리를 해야 되고, 그 이 리프트 띄우는 것도 아무 데서나 띄우는 게 아니라 이 부가티 전용 리프트 띄우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 부가티를 띄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수리하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가티를 판매하는 정식 수입 업체도 없고 라이센스 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당장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플라잉 닥터라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부가티 본사에 야 내가 지금 차가 이렇게 고장이 났는데 좀 고쳐줘 뭐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면 프랑스 혹은 뭐 아시아 태평양 뭐 사업,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도 있고 뭐 일본에도 있긴 하지만 아마 싱가포르에 있을 수도 있어요. 부가티가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 있는 메케닉을 한국으로 불러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보통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냥 일반석은 또 안 탈 거 아니야. 그죠, 일반석 안 타죠.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을 끊어줘야 되고요. 4성급 호텔을 묵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 일당이랑 시간제이기 때문에 땡치면 퇴근한대요. 그 6시인가 해가지고 거의 하루 정도, 하루나 1박 2일 정도. 그러니까 왜냐면 일당을 줘야 되니까 이분들의 일당이 좀 밝히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쨌든 그분들의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왔다 가면은 총 들어가는 돈이 최소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가티 정비하는 간단하게 뭐 진단기 꽂아가지고 뭐 저기 그 경고등 드는 거 지운다든지 뭐 이런 거 엔진오일 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근데 이건 그나마 약과예요. 만약에 이런 이 최악의 경우 부가티를 박았다. 그러면 대물 10억이라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어서 10억이 뭐 문제 없었다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 혹시 나시죠? 기억나지? 그럼 나죠. 하지만 부가티는 그거랑 상관없어요. 10억이 넘어갑니다. 일단 부품도 없을 뿐더러 얘 같은 경우 만약에 얘가 프레임이 다치죠. 프레임이 다치면 진짜 개노답이 되는 거예요. 얘는 우리나라 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얘를 띄워서 프랑스로 보내야 됩니다. 거기서 수리를 안 하면 안 돼요. 거기밖에 수리가 안 되고. 얘기했던 대로 그 프레임을 수리하려면. 그래서 여기 왕복 비행기값 2000만원에 이 프레임이 정말 1, 2억은 그냥 넘어가요. 와.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 다음에 이 외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진짜 10억 원짜리 수리비가 물론 10억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10억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거의 준하는 비용이 아마 진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리가 되거나 만약에 내가 진짜 팍 박으면 내가 혼자 만약에 가다 박았어. 부가티 타다가 그러면 그래서 하이퍼카들 우리나라 국내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국내 하이퍼카가 꽤 많이 있어요. 우리 문막 혹시 알고 있었나? 정말요? 하이퍼카 꽤 많이 있습니다 국내. 하지만 이런 것처럼 잘 안 타고 돌아다니는 게 거의 예술품 취급하고 타고 다니기 너무 부담스럽고 좀 제약이 많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지가 않는 거죠. 얘가 만약에 정식 센터가 사실 있었으면 국내에 부가티 코리아가 있었으면 사실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돌아다니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정식 센터가 없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어려워서 하이퍼카들이 많이 안 돌아다니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이 하이퍼카를 왜 사는지 또 궁금하지 않아? 단순히 그냥 사치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슈퍼카와 달리 하이퍼카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안 까집니다. 오히려 물론 까진 차도 있지만 거의 보통 이런 한정판 모델은 시간을 두면 둘수록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인정받아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죠. 돈을 붙여서 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카를 그냥 투자 개념으로 사놓고 5년 정도 쟁여놨다가 파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만큼 하이퍼카는 아무나 못 받기 때문에 만약에 기회가 돼서 받으면 그냥 커버 이렇게 딱 씌워놓고 이게 저기 그 충전기 딱 꽂아놓고 어쩌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비 한번 받고 오일 교체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서는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사는 그리고 예술품 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슈퍼카는 타고 다니지만 하이퍼카는 그냥 딱 차고에 이렇게 왜냐면 우리랑 생각이 다르니까 차고도 있을 거야 이만한 거 막 차고에 이런 차를 딱 두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부가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무려 213억짜리 전 세계 한 대밖에 없는 부가티도 이야기해봤고, 부가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사는 거, AS, 그 다음에 이사를 왜 사는지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됐나요? 네. 뭐 여기 좀 틀린 정보도 있고 뭐 있겠지만 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 이야기해드렸으니까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영상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편자님,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이거 지금 보무서 읽을 거니까 이거 보무서 읽는 거 내보내지 말고 제가 이걸 보무서 읽을 때는 그 차의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도 센스 없게 그냥 알죠? 어쨌든